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.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5 KB골드라이프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노후 거주지와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그냥 숫자와 데이터로만 전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 안에 담긴 수치들이 결국은 우리 부모님 이야기, 앞으로의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17, 70대 초반의 김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 부부가 삽니다. 아침이면 할머니는 좁은 부엌에서 허리 굽혀 밥상을 차리고 할아버지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. 여보,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네. 애들도 여기서 다 컸고. 그 말에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. 몇 년 전 할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난 뒤 작은 불편들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. 욕실 문턱이 높아 넘어질까 걱정되고 장 보러 나가는 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할머니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. 만약 내가 먼저 아프면 여보 혼자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? 아니면 애들한테 가야 하나? 근데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. 이 부부의 걱정은 사실 우리 모두의 걱정이기도 합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75.9%가 돌봄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.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. 솔직히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면 요양시설이 낫지 않겠나? 애들 바쁜데 신세 질 순 없잖아. 실제로 보고서 조사에서도 63.9%가 요양시설 돌봄을 선호했습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어요. 아마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, 그리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 때문일 겁니다.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집을 떠날까요? 건강 악화로 혼자 생활이 어려워질 때, 장기 입원이나 임종을 앞두고 자녀와 합가하기 위해,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, 그리고 집이 너무 낡아 수리조차 힘들 때, 건강할 땐 누구나 내 집이 최고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선택이 갈립니다. 계속 집에 남겠다 35.9%, 시니어 전용 주택으로 간다 32.2%, 돌봄 지원형 시설로 옮긴다 32.0%,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집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며칠 뒤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시니어 전용 주택을 검색합니다. 여보, 이런 데는 어떨까? 아프면 돌봄도 받을 수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대.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.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잖아. 실제로 조사에서 60.4%가 가격 부담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. 그리고 50.6%는 의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원했죠.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습니다.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있을까? 39.2%. 낯선 환경에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? 38.6%. 이런 불안들이 따라옵니다. 사람들은 시니어 주택에서 평균 8.6년 정도만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평생 머무는 집이 아니라 어쩌면 잠시 머무는 중간집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.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밥상 앞에서 대화를 나눕니다. 할머니가 묻습니다. 여보, 당신은 어디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?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. 글쎄, 솔직히 말하면 이 집. 여기가 내 청춘이고 우리 추억이니까. 근데 몸이 안 따라주면 그땐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. 사실 이 대화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? 끝까지 집에 남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 노후 주거는 결국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. 보고서에서도 강조합니다. 노후 거주지는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의료, 교통, 공원, 이웃, 가족까지 연결된 삶의 무대라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난 끝까지 내 집에서 살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, 아니다, 편리하고 안전한 시니어 주택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.
중요한 건 막판에 갑자기 결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. 집을 고를 때, 자산을 설계할 때, 건강을 관리할 때, 그 모든 게 결국은 나의 노후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.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과 또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? 라는 질문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